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 또는 그것을 범한 경우를 말해요. 예컨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와 상해죄가 각각 성립하고 이 범죄 간에는 경합범이 되는 것이에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죄 사이에도 경합범 관계가 성립해요. 이를 사후적 경합범이라고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주문이 두 개로 나누어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 한 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다른 한 죄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는 경우이지요. 이에 비하여 여러 개의 죄를 범했더라도 중간에 확정 판결이 없다면 그냥 한 개의 형을 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두 개로 형벌을 받으면 조금 더 세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음에는 경합범의 종류를 설명드릴게요. 경합범에는 실체적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범이 있어요. 실체적 경합범이라 함은 각각의 행위로 인해 복수의 죄를 범하게 된 경우를 말해요. 좁은 의미의 경합범이라고도 말해요. 예를 들어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면 공문서 위조죄와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따로 성립하게 되는 것이에요. 판례에서 아무 말 없이 경합범이라고 하면 이 경합범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에 반하여 상상적 경합범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는 단 하나의 행위가 복수 위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해요. 이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해요. 다음에는 상상적 경합범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경합범이 뭔지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해요. 경합범의 처벌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흡수주의, 가중주의, 병과주의가 그것이에요. 흡수주의라 함은 말 그대로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전의 예에서 든 상상적 경합범은 흡수주의로 한다고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합범은 우리 법에서는 가중주의로 처벌하나 가장 중한 죄가 사형 또는 무기형인 경우에는 흡수주의가 적용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형이나 무기형에 징역 10년을 더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병과주의는 말 그대로 각 죄에 정한 형을 병과, 즉 각각 과하는 것을 말해요. 경합범의 처벌에 있어 우리 법은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으나 영미법의 경우에는 병과주의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 미국의 경우 몇백 년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병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법은 다음에 설명드렸듯이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병과주의를 채택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외의 2종의 형인 경우에요. 예를 들어 한 죄는 징역, 한 죄는 벌금인 경우겠지요. 다만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즉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량 중 가벼운 쪽을 상한선으로 해요. 다음에 좀 설명드릴게요. 지난 쇼츠에서 가중주의 설명드렸어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량 중 가벼운 쪽을 상한선으로 해요. 예를 들어 익현이가 징역 10년의 갑죄와 징역 6년의 을죄를 저질렀다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 즉 10년의 2분의 1을 가중한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한 것이고 16년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차피 처벌받을 것 10년짜리 죄 10개를 저지른 경우 병과주의로 하면 100년이 되는데 가중주의로 하면 15년에 불과하니 많은 죄를 저지르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이것은 잘못 생각한 거고요. 지금까지 경합범의 처벌에 대한 흡수주의, 가중주의, 병과주의 설명드렸어요.